빨간 스카프 하나, 전자문서 알림 한 줄, 도어락 로고 한 줄, 세 줄이 한 계획을 비췄다. 빛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입학식 날 내 자리는 비었고 전자문서 결제 시도 취소가 왔다. 같은 무늬의 스카프, 같은 시간의 로그,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보면 들린다 빛의 목소리. 저는 오명자입니다. 올해 69이죠. 성북동에서 40년 넘게 사진관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반쯤 은퇴한 상태예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습관이 된 지 오래죠. 사진관 문을 열고 롤스크린을 올리면서 빛 테스트 샷을 한 장씩 찍어요. 빛의 각도와 세기를 확인하는 거죠. 사진사에게 빛은 모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빛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제 인생 좌우명이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7년 동안 외손녀 보리를 챙겨왔습니다. 딸 혜진이와 사위 민석이가 맞벌이라서요. 새벽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오고 그게 저희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보리는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관찰력도 좋고요. 가끔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을 척척 알아챌 때가 있어요. 그런 면이 할머니로서는 대견하면서도 조금 놀라울 때가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민석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핵가족 리듬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리도 초등학생이 되는데 핵가족 리듬이라니 참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더군요.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매일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말은 효자처럼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석이 원래 그런 섬세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재개발이나 투자 쪽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자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말발은 좋아요. 체면을 중요시하는 타입이죠. 혜진이는 그저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착하지만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죠. 그래도 당분간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얼굴에 잠깐 불쾌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하면 되죠. 그날도 빛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촬영 테스트로 찍어둔 사진이에요. 모델이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무늬가 참 독특했어요. 꽃잎이 겹겹이 번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왜 그 액자가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예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진관을 정리하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핵가족 리듬이라 참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빛은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걸요. 며칠 뒤 휴대폰에 이상한 알림이 떴습니다. 전자문서 수수료 결제가 시도되었습니다.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자문서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실수로 뭔가 눌렀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석이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세금 문제 때문에 위임장 하나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부동산 관리가 복잡해져서요. 위임장이라니 갑작스럽더군요. 뭔 위임장을 갑자기요? 아, 세금을 줄이려면 신탁이나 위임 같은 게 필수예요. 요즘 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민석이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보리가 무심코 한 말이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아빠가 외할머니 약은 잠 잘 오게 조금 바꿔놨대. 약을 바꿨다니요? 저는 혈압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언제 민석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약국에서 받아온 약포지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진관에 있는 루페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씨체가 매번 미묘하게 달랐어요. 약사가 쓴 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쓴 것 같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최근 들어 잠이 이상했어요. 너무 깊게 자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게 흔들린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민석이는 며칠에 한 번씩 위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점점 더 적극적으로요. 어머니, 정말 복잡한 절차를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요. 혜진이도 남편 편을 들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전문가잖아요. 맡기시는 게 어때요? 딸까지 그러니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계속되었어요. 그날 밤 약포지를 다시 한번 루페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글씨를 고친 흔적이 있었어요. 약품명 일부가 지워지고 다른 글씨로 더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알림창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전자문서 수수료 결제 시도, 취소 처리,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군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제 생활 리듬을 교란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요. 빛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거짓말을 싫어해요.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순간 비틀거렸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혜진이가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면 부족이네요. 나이 드시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수면 패턴은 4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끼리 해볼게요. 엄마가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끼리라니. 민석이 말과 똑같더군요. 괜찮다, 혜진아. 아니에요. 민석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딸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관 CCTV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각도와 해상도를 높였죠. 출입문 도어락도 로고가 남는 걸로 교체했습니다. 제 공간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옆 상가 권만호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71살인데 제 오랜 단골이에요. 명자씨, 요즘 밤늦게 사진관에 낯선 여자가 드나드는 것 같던데. 여자요? 빨간 스카프 두른 젊은 여자. 민석이하고 같이 왔더라고. 권 사장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빨간 스카프라니. 혹시 제 사진관 벽에 걸린 액자 속 그 스카프일까요? 언제쯤 봤어요? 지난주에 2번 정도. 밤 10시 넘어서. 밤 10시라면 저는 당연히 집에 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민석이가 제 사진관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날 밤부터 CCTV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있더군요. 밤 10시 15분경 민석이가 혼자 들어오는 모습이, 제가 인감을 보관하는 서랍 쪽으로 가서 뭔가를 뒤적이다가 급히 닫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장모 몰래 인감을 만지고 있다니,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더 찾아봤어요. 권 사장님이 말한 대로 여자와 함께 온 날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목에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민석이가 있다는 것도요. 빛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요.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주차장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권 사장님께 부탁해서 지난주 영상을 받았어요. 거기에도 있더군요. 민석이 목소리였습니다. 위임장만 되면 한방이야.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금속 부딪히는 소리, 스카프가 스치는 것 같은 마찰음도 들렸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가 사람을 하나 데려왔어요. 어머니, 부동산 컨설턴트 유세빈 씨예요. 신탁 관련해서 상담 받아 보시죠.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에 두른 스카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 사진관 벽에 걸린 액자 속 스카프와 무늬가 똑같았거든요. 꽃잎이 겹겹이 번지는 그 특이한 패턴. 착각일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세빈입니다. 세빈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부동산 전문가 같지는 않았거든요. 신탁 설정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해져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대행해 드릴 수 있고요. 말은 전문적으로 하는데 자꾸 민석이 눈치를 보더군요. 상담을 받으면서 계속 그 스카프가 신경 쓰였어요.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정확했거든요. 권 사장님이 본 그 여자가 바로 세빈 씨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일단 위임장부터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가 또 위임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 너무 오래 미루시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법이 자주 바뀌거든요. 세빈 씨도 거들었습니다. 둘이 호흡이 맞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휴대폰 전자문서 알림 시각, 민석이 사진관 출입 로고, 블랙박스 녹음 시간들을 표로 만들어 봤어요. 시간대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전자문서 결제 시도가 있던 날 밤, 민석이가 사진관에 들어와 인감 서랍을 뒤졌어요. 블랙박스 녹음에서 위임장 이야기가 나온 시각도 비슷했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석이와 세빈 씨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 인감과 위임장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요. 액자 속 빨간 스카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빛은 모든 걸 기록해요. 그날 테스트 촬영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도요. 거짓말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빛이 모든 걸 밝혀낼 테니까요. 드디어 보리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였어요. 새 학기 새 시작. 보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저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급 폴라로이드 카메라였습니다. 보리가 사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석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입학식은 우리 핵가족끼리만 하려고요. 핵가족끼리만이라니 또 그 말이군요. 보리 입학식인데 할머니가 왜 빠져야 하죠? 아,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 분위기예요. 부모만 참석하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었죠. 그래도 선물은 받으실 거죠? 물론이죠. 고마워요.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선물만 받고 사람은 빼겠다는 뜻이었죠. 혜진이는 미안하다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가 자꾸 그래서. 괜찮다, 혜진아. 보리 잘 챙겨라.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7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보리를 돌봤는데 정작 중요한 날에는 빼겠다니요. 그날 오후 사진관에 슬라이드 쇼를 준비했습니다. 빛이 보여줄 진실들을 정리한 거예요. CCTV 캡처 화면들, 전자문서 알림 로그들, 블랙박스 오디오 파일들까지. 빛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이 진실을 말할 차례였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사진관에 들를 거라고 혜진이가 말했거든요. 그때 모든 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 정말로 왔어요. 보리가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뛰어들었습니다. 외할머니, 입학식 재밌었어요. 그래, 우리 보리 초등학생 됐네. 선물을 건네주니 보리가 너무 좋아했어요. 민석이도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겉으론 말이죠. 그럼 기념사진이나 찍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좋죠. 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념사진은 나중 일이었어요. 먼저 보여줄 게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슬라이드 쇼를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 CCTV 캡처 영상이었어요. 민석이가 밤에 몰래 들어와 인감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민석이 얼굴이 굳었어요. 두 번째 화면, 제 휴대폰 전자문서 결제 시도 알림들이었어요. 시각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전자서명 시도 내역이에요. 제가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세 번째 화면, 블랙박스 오디오를 자막으로 만든 거였어요. 위임장만 되면 한방이야. 후견인 되면 편해져. 인감만 처리하면 끝이야. 민석이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혜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여보? 아,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미가 있으셔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때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세빈 씨가 들어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요. 안녕하세요. 서류 가져왔는데. 말을 멈췄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빈 씨 목에 스카프였어요. 그 빨간 스카프가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액자 속 테스트샷과 완벽하게 매칭되는 무늬였거든요. 외할머니, 저 언니 아빠랑 밤에 같이 왔었어요. 보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혜진이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라고, 보리야? 응, 아빠가 저 빨간 스카프 언니랑 여기 왔었어.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말 오해야. 업무상 만난 거고. 그럼 이 약포지는 뭐예요? 저는 루페로 확대한 약포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글씨가 고쳐진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필체도 다르고 약품명도 잘못 써져 있어요.
누가 제 약을 바꿔치기 했나요? 그리고 도어락 로고까지 보여줬습니다. 민석이 출입 기록과 전자문서 시도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시각도 맞고 장소도 맞고 사람도 맞습니다. 세빈 씨가 황급히 나가려 했지만 혜진이가 막았어요. 잠깐만요. 언니가 누구죠? 저는 정말 부동산 컨설턴트예요. 그럼 왜 밤에 여기 왔어요? 우리 남편이랑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나 봐요. 민석이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보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외할머니 무서워요. 괜찮다 보리야. 이제 다 끝날 거야. 빛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거짓말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혜진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자세히 들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문서 위조 시도, 전자서명 부정사용 시도, 주거침입, 기망에 의한 재산관리권 취득 시도까지 여러 혐의가 있네요.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원본, 휴대폰 로그, 블랙박스 녹음, 도어락 출입 기록까지. 권 사장님도 증인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봤어. 그 빨간 스카프 여자가 민석이랑 같이 밤에 드나들었다고. 주차장 블랙박스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민석이와 세빈 씨가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혜진이는 충격이 컸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이혼할게요. 보리 양육권도 가져올 거예요. 혜진아 힘들겠지만 잘 생각했다. 7년 동안 엄마가 보리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엄마를 이렇게 속이려고 했다니. 민석이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세빈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이와 세빈 씨가 동성과 연락 기록이 확보되면서 공모 정황이 뚜렷해졌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분이 꼼꼼히 증거를 수집해놔서 수사가 빨라졌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진관 하시면서 증거 수집에 익숙하신가 봐요. 빛이 모든 걸 기록해 주거든요. 권 사장님이 주차장 블랙박스 원본을 제출해 주신 덕분에 더욱 탄탄해졌어요. 시각 정합도 완벽했고요. 혜진이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석이 재산 상태도 조사해 봤어요. 생각보다 빚이 많았더군요. 그래서 제 자산을 노린 거였을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혜진아. 사람 마음속까지는 누가 알겠니? 보리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똑똑한 아이죠. 외할머니, 아빠가 나쁜 짓 했어요. 보리야, 아빠는 잘못했지만 보리는 아무 잘못 없어. 그거 알지? 응, 알아요. 세빈 씨와 민석이의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내용 관계였어요. 둘이 함께 제 재산을 노린 거였죠. 빨간 스카프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어둔 테스트샷과 정확히 매치되면서 세빈 씨가 사진관에 출입했다는 물증이 된 거죠. 빛은 모든 걸 기록한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사진관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민석이와 세빈 씨 모두 기소되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사진관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가족 무료 촬영 데이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었죠. 어르신들 가족 사진 찍어드려요. 무료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공짜로 해주냐고 물어보더군요. 사진은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일에 돈을 받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과 함께 오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혜진이와 보리의 일상도 회복되었어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양육권도 혜진이가 가져왔습니다. 엄마, 다시 보리 돌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보리인데. 보리는 여전히 똑똑하고 밝았어요. 아빠 일 때문에 상처받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외할머니, 폴라로이드로 외할머니 사진 찍어줄게요. 그래, 우리 보리가 찍어주는 사진이 제일 예쁘겠네. 사진관 벽에 새로운 액자를 하나 더 걸었어요. 빛은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제 인생 좌우명이자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진리였죠. 민석이와 세빈 씨는 결국 실형을 받았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주거 침입 등 여러 혐의로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권 사장님이 가끔 놀러 오셔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자 씨가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어? 사진관 40년 하면서 배운 거예요. 빛은 모든 걸 기록하거든요. 그래도 무서웠을 텐데. 무서웠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보리가 폴라로이드를 들고 저를 찍었어요. 외할머니, 오늘 빛이 예뻐요. 그래, 보리야. 빛은 항상 예뻐. 사진이 서서히 현상되면서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외할머니,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요. 좋은 생각이네. 보리가 찍어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빛은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문구 옆에요. 그날 저녁 사진관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기록된 빛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얼굴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민석이가 저를 속이려 했을 때, 세빈 씨와 함께 제 재산을 노렸을 때, 그리고 혜진이까지 흔들렸을 때도 빛은 묵묵히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CTV 속에서, 휴대폰 로고 속에서, 블랙박스 녹음 속에서, 그리고 우연히 찍어둔 테스트샷 속에서까지 빛은 한순간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 가족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혜진이와 보리, 그리고 저.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보리가 새 학급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혜진이가 미술학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는 사진관에서 동네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빛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 반에 사진관으로 찾아옵니다. 롤스크린을 올리면서 테스트샷을 찍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빛은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그리고 저 역시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사진관 벽에 걸린 모든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진실만을 담은 빛들이죠. 그 빛들이 있는 한 저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고요.
오늘도 비튼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집에 비춘 빛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기록으로 스스로를 지킵니다.